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익을 말하다 진행의 서울경제 최충성 전문가입니다. 일단 오늘 시장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강한 모습, 시장이 강한 모습을 보인 만큼 힘차게 저희도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간단하게 시장 살펴보고 저랑 방송 지켜보실 때는 편하게 차 한잔씩 하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 간단하게 살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전에 이제 해외 증시를 좀 봐야 될 텐데요. 지금 기존에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이제 강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뭐 영국이나 독일 지수를 보면 조금 낙폭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주말 중에는 혼조 마감을 좀 보이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뭐 미국도 마찬가지이고 일단 지금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국내 증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혼잡한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로봇 관련주나 뭐 그런 것들이 올라가긴 했지만 뭐 주던 섹터가 그렇게 강한 모습보다는 가는 종목들만 가고 차익 실현 그 대장주를 좀 자리 잡지 못하는 종목들은 오히려 차익이 나오면서 윗급을 달고 좀 밀리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일단 지금 시장 계속해서 종목들을 잘 선별하셔야 되는 그런 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은 지금 외국인 기관 양매수가 나왔다는 부분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이제 월요일에만 이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월요일만 되면 이제 외국인 기관이 좀 동반 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략은 동일합니다. 지금 단발성 매수인지 연속성을 띠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시장 방향성은 상향으로 상승으로 좀 자리를 잡고 있지만 이런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조금 이어지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외국인 기관이 이제 매수를 해주는데 하루 정도 매수를 해주고 계속적으로 이제 매도를 대응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관에서는 이제 금융투자 물량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 금융투자 물량 자체는 사실 연속성을 띠는 것보다 단발성으로 이제 차익 실현을 하려는 성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금융투자가 많이 들어왔다는 점에서 좀 포인트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융투자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수급만 체크를 해보시는데 이 금융투자 관련해서 여기는 제가 중요한 지금 포인트를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일단 이 수급은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뭐 수급을 여러 것들 보는 것도 좋지만 뭐 연기금이나 사모펀드, 은행, 투신, 보험도 있지만 일단 금융투자 관련해서는 단발성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연속성으로 잘 들어오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일단 수급이 들어왔다는 점에서 연속성을 찌어갈 것인지 지금 뭐 힘 자체는 상승으로 향해 있지만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하지만 지금 시장 자체는 변수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계속적으로 방어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시장 방향이 어느 정도 잡히고 나면 움직이자라고 계속적으로 반복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귀에 거의 딱지가 않도록 제가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방향이 잡혀가는 과정에서 물론 바닥권에서 이러한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뭐 매수를 하시는 것도 좋아요. 물론 좋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안정적인 구간에서 진입하시는 것이 좋거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돌파 매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돌파를 해주는 그 시점에서 물론 바닥에서 잡는 것도 좋지만 바닥이 어디인지 정확히 우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코스피의 바닥은 지금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했지만 사실 이렇게까지도 바닥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주가의 바닥은 사실상 0입니다. 0. 그 바닥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항상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서 돌아서 올라가는 그런 구간 최소 전고점은 회복해주는 그러한 상황에서 좀 진입을 하자. 그런 면에서는 지금 자리가 뭐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였어요. 사실 뭐 코스피는 3,200 종가 기준으로 3,200을 딱 마무리해주는 모습으로 굉장히 강하게 끝났고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0을 거의 목전에 앞두고 있죠. 거의 999.3
포인트에서 좀 마감을 했는데 일단 굉장히 의미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기존에 말씀을 드렸듯이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해서 뭐 뒤에서도 말씀을 드릴 거지만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변경을 하고 전략을 짜고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런 것들을 고심해야 된다. 시간을 많이 할애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수가 이렇게 쉬어가는 자리에서. 저번 주부터 굉장히 좀 답답한 모습을 많이 보였죠. 일반적으로 제가 뭐 오늘 방송 뭐 작전 타임이나 이런 거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뉘어가는 자리에서는 굉장히 좀 답답한 모습을 보여요. 오늘 최근에 이제 지수 흐름을 보면 굉장히 좀 답답하다고 느끼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 제가 기존에 이제 코스피나 뭐 코스닥이나 이렇게 뉘어가는 자리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렇게 뉘어가는 자리는 사실 굉장히 답답해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지지를 받다 힘을 좀 응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까요? 힘을 응축해서 이렇게 올려지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답답할 수 있어요. 지금 시장 자체가 그렇습니다. 답답하게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이죠. 물론 상승하는 종목들도 있고 지수는 상승을 하는데 내 종목이 이거는 개별 종목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어쨌든 큰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뉘어가는 자리는 상승이 나오는 자리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아까 코스닥을 말씀드린 거는 이제 대형주를 잘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형주가 3,000 돌파할 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뭐 3,200 가까이 있는데 3,000을 돌파할 때 투자 자금 자체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힘이 굉장히 많이 반영됐던 그 시기가 3,000을 돌파하면서 그때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일주일도 안 돼서 뭐 3,000, 3,100 막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매일매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아마 올라가는 모습을 이때 경험을 하셨을 텐데 잘 기억을 해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구간이 코스닥에서 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기존에 말씀을 드렸죠.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코스닥으로 자금이 어느 정도 분산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가 왜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포트폴리오를 수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올라가는 걸 보면서 놓치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방송은 말 그대로 수익을 말하는 방송입니다. 단순히 뭐 시장 상황을 얘기하고 뭐 어떤 것들을 얘기하고 물론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어떻게 대응을 하면 수익을 조금 우리는 사실 기회비용을 잘 살려야 되잖아요. 왜죠? 자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회비용 자체를 잘 살려야 돼요. 뭐 외국인 기관 투자자야 자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천천히 자기들이 원하는 그 시점에 차트도 어느 정도 다듬어 갈 수 있고 올라갈 때 올라갈 수 있고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고 차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자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회비용을 굉장히 잘 살리셔야 돼요. 이 코스닥이 지금 상승할 그런 가능성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물론 대형주를 가지고 계시는 것도 좋지만 상승폭 자체를 제가 항상 어떤 종목을 준비하실 때는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얼마까지 갈 수 있는가 그 폭을 보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내가 지금 이 종목을 들어가면 10%를 어느 정도 수익권을 노릴 수 있겠구나. 내가 지금 이 종목을 들어가면 50% 수익을 볼 수 있겠구나. 당연히 50%를 사야죠. 후자를 사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을 잘 체크를 하셔서 투자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거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포트폴리오 전략, 수정 이런 거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종목이 지금 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이렇게 손실권에 있어서 덜어내기 아깝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걸 덜어내서 우리는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뭐 인생도 그렇지만 모든 것들이 이제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매 순간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어떤 것들이 내가 이걸 선택했을 때 더 잘 갈 수 있을까? 뭐 대형주 가지고 계실 수도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 반응이 잘 없다면 당연히 종목을 어느 정도 교체해서 이 3%
5%는 사실상 바로 교체만 잘해서 내가 시장 흐름을 잘 읽고 잘 대응만 한다면 충분히 이제 복구할 수 있고 그 이상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건 기회비용이기 때문에 이 점을 잘 체크를 해보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장 자체는 상향으로 자리가 잡혀 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변수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은 좀 뭐 기업 실적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을 계속해서 좀 염두에 두시고, 물론 국내 시장은 굉장히 좋고 굉장히 강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2%가 상승을 했고 종가 기준으로 3,200, 코스닥은 거의 1,000을 바라보고 있는데 저는 사실 조금 걱정이 됩니다. 지금 주말에 보셨겠지만 미증시, 유럽 증시 거의 혼조 마감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나라가 최근에 이제 선반영된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선반영이 돼서 지수가 상승하면 다음날 쉬어가고,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면 유럽도 어느 정도 상승을 이끌어 주거나 미국도 이제 상승을 이끌어야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지금 사실 호재가 부재한 시장이죠. 뭐 국내뿐만 아니라 전 글로벌적으로 호재가 부재한 시장에서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왔다는 거에 물론 의미는 있습니다만, 어떤 의미로 외국인 기관이 오늘 동반 매수했을까, 이건 제가 숙제를 드릴 테니까 오늘 한번 방송 끝나고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은 개별 종목 장세이고, 어떤 종목들을 봐야, 어떤 섹터를 봐야, 어떤 시장의 흐름을 읽어야 내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의 흐름은 즐기되 어느 정도 좀 방어적으로 대응하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인지하시고 대응하자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해보시고, 그럼 제가 뒤에서 이제 시장 상황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시장에서 살아남고 종목들을 잘 대응하실 수 있을까에 대해서 팁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1강이 이어서 12강입니다. 이제는 실전이다. 제가 이제는 실력이 뒷받침돼야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수가 상승하고 있는데 왜 내 종목은 가지 않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마음속으로 나 같은데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나는 잘 대응하고 있어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인데, 일단은 지금 실력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그런 장이에요. 자, 잘 보세요. 지금 굉장히 급하게 만드는 장입니다. 이게 내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급하게 만드는 시장이에요. 지수는 상승을 하는데 이 개별 종목장이 사실 그렇거든요. 급하게 만들고 지수가 상승을 하는데 종목들이 가요. 상한가를 가는 종목 뭐 8% 이상, 10% 이상, 20% 이상, 내가 조금 전에 봤던 종목들이 그렇게 움직이는데, 보자마자 뭐 양봉으로 그냥 밀어 올리고 상승을 엄청나게 급격하게 하는데 내 종목만 가지 않습니다. 공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내 종목만 가지 않아. 지수가 올라가는데 내 종목만 가지 않아. 이게 급하게 만드는 시장이거든요. 사실 객관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수익을 보신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급하게 만들어요. 지수는 상승을 하는데 올라가는 종목들이 하루에도 몇십 개씩 쏟아집니다. 내가 내 종목이 가지 않다 보니까 따라가고 이 종목 팔아내고 또 안 가니까 팔아내고 다시 다른 거 타고 다른 거 다시 타고 윗꼬리 달고 내려와서 다시 팔고, 이걸 반복하거든요. 지금 시장은 급하게 만들어요. 제가 오픈 채팅방에서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급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방어적으로 대응하시라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시장의 방향을 보고 움직여도 절대 늦지 않아요. 기다릴 때는 기다리셔야 됩니다. 때를 기다리셔야 돼요. 밀고 당기고 뭔가 그런 게 있잖아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시장 대응하시는 게 힘든 게 어떤 부분인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조건 매수. 그냥 강이에요. 그러니까 강약, 중강약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다 매수로 무언가 대응하려고 그래요. 현금이 있는 걸 극도로 싫어하세요. 내가 무언가 종목을 사야 돼. 시장이 떨어지든 뭘 하든 나는 뭔가 사야 돼. 강박이 있으시거든요. 제가 강박은 항상 깨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매수로 무언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 자꾸 매수를 하려고 하시지? 기다릴 땐 기다리고 때가 기회가 왔을 때 딱 잡으셔야 돼요. 계속 매수 대응을 하시다 보면 이 때를 놓치게 돼요. 근데 매수 대응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사실. 왜죠?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면 내가 매수를 하고 있으면 언젠가 기회가 와요. 반등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금이 한정적이죠. 멈출 때는 멈춰야 돼요. 그래서 매수를 하다가 주가가 떨어졌어요. 내가 분석을 제대로 했고 세력들이 이탈하지 않은 그런 종목인데 아직도 떨어지고 있네. 그럼 매수를 하다가 멈춰야죠. 이 기간이 보름이 될 수도 있고, 물론 일주일 안에 돌아오면 굉장히 좋지만 보름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두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를 기다렸다가 자금을 딱 투입해야죠. 양봉이 뜨는 이 시점에서. 어쨌든 자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매수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말까지 더듬는데 템포를 조절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뭐 시장은 상승을 하고 있는데 뭐 시장의 그런 것들을 사실 거기에 페이스에 말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페이스는 내 페이스 유지하시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내가 처음에 이 종목에 대해서 뭐 분석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분석을 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종목을 보셨을 때 내가 뭔가 좋아 보여서 샀잖아요. 업황 자체가 좋았든 뭔가 TV를 보시고 그냥 사셨더라도 뭔가 전문가가 TV에서 뭐 이런 것들을 말해주고 이런 업황이나 뭐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될 거고 좋아질 거다 하고서는 이제 사신 거잖아요.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려서 나도 반도체를 좋아하는데 반도체 이쪽은 나아질 것 같아 라고 하고 매매를 하신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셨으면 어느 정도 천천히 시간을 두고 그런 것들을 끌어가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실 손절에 대해서 논의하시기보다는 어떻게 왜 이런 흐름이 나왔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개별 종목장에 대해서는 너무 급하게 진입하시지 말고 차분히 대응하시면 됩니다. 방어적으로 대응하시고 다 지금 못 사서 안달이거든요. 매일매일 보시면은 수급만 보셔도 아시잖아요. 개인 투자분들 뭐 1조, 2조, 2조 사는 건 요즘에 이제 문제도 아니죠. 네. 매일매일 이 정도씩 사고 있습니다. 99가 이렇게 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99가 매일매일 사고 있어요. 수익을 내는 사람들은 1%인데 이 1%는 뭘 하고 있을까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때를. 대기자금 뭐 관련된 그런 기사도 보셨겠지만 대기자금 자체는 지금 뭐 상승에 베팅을 하려고 있는 자금보다 사실 하단에서 받쳐서 이제 물량을 받아 먹으려고 하는 그런 물량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쨌든 항상 반대 방향에서 접근을 하시고 지금 개별 종목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 강의를 잘 들어보시고 대응하시는 데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지부진한 시장이에요. 굉장히 답답합니다. 지수는 상승하고 있는데 내 종목이 오르지 않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언가 매수해야 될까요? 내 종목을, 내 손실폭을 올라가지 않은 종목을 굳이 비중을 실어서 담아갈 필요가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당연히 아닙니다. 가만히 차분히 다음을 준비하자입니다. 굉장히 쉽죠? 굉장히 쉽습니다. 기다릴 땐 기다리셔야 돼요. 현금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현금 가지고 계신 거 굉장히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심장이 콕 찔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현금을 어느 정도 가지고 계셔야 되면 얘도 제3의 종목이에요. 시장이 상승하든 떨어지든, 그리고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큰 기회. 어쨌든 현금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조금 챙기시면서 차분히 다음을 준비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대응 전략,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짜고 고심하셔야 됩니다. 뭐 이 부분은 뒤에서 말씀을 드릴 것인데, 어쨌든 차분히 다음을 준비하시면 된다. 자,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건 뭐 1번, 2번이겠죠? 포트폴리오는 계속적으로 수정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종목을 들어갔어요. 물론 반도체나 이런 부분들 좋습니다. 뭐 저평가되어 있고 뭐 그런 종목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다만 지금 시장에서 때가 맞지 않는다면 조금 소외되어 있는 그런 종목을 할까요?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로봇 관련주가 많이 올라갔죠. 사실 이 로봇 관련해서는 이제 반도체가 다 이제 탑재가 되고 어느 정도 쓰여지기 때문에 사실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뭐 앞서 설명을 드리면 조선이든 뭐 그런 업종, 기존에 이제 많이 올라갔던 경기민감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조선주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로봇 관련주가 움직이네. 그럼 포트폴리오를 그냥 가만히 가지고 계셔야 되나요? 이 개별 종목 장세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장에서는 순환매가 분명히 돌아와요. 일반적인 장에서는 순환매가 돌아온다고요. 전체 섹터군들이 같이 움직여요. 뭐 조선주가 움직였다면 조선주 관련해서 관련 섹터군들이 쫙 움직입니다. 근데 개별 종목장 최근에 이제 경험해 보셨겠지만 조선주가 가더라도 조선주 가는 종목들만 가고, 로봇 관련주 중에서도 가는 종목들만 가요. 밑에 이제 부대장부터는 따라가지 못해요. 차익 실현이 나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일반적인 순환매랑 지금 개별 종목장은 천지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계속적으로 수정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다고 올라가는 대장주를 막 상한가 따라가는데 상한가 따라잡기 하시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다음에 로봇 관련주가 올랐어? 그러면 관련된 군이 뭐가 있을까? 그 다음은 제가 이거는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뭐 코스피나 코스닥 종목들을 체크하는지 뒤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포트폴리오는 계속적으로 수정을 하셔야 돼요. 전략이 틀어졌다면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현금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 되겠고, 조금씩 모아가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대응 전략이에요. 대응 전략. 일반적으로 매수를 계속적으로 하시는 분은 버틴다. 난 이 종목이 수익권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냥 버틴다. 마냥 그냥 버티겠어. 나는 도저히 손절을 할 수가 없어. 내 피 같은 돈을. 전략을 짜셔야 돼요. 전략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시장이, 쉽게 설명드릴게요. 시장이 상승할 때, 시장이 하락할 때. 딱 두 가지예요. 시장이 하락할 때는 뭐 변수가 발생을 했다던가 변동성이 나왔다던가 하는 부분들. 시장이 상승할 때는 어떤 섹터군들이 뭔가 강하게 움직이겠죠. 그럼 이 특징 섹터는 무엇인가? 내가 이것을 따라잡아야 되는데, 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략은 사실 이 두 가지 안에서만 돌아가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근데 왜 이런지도 압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왜 그렇게 상승을 좋아하시는지, 지수가 상승을 하는 것만 좋아하시는지, 포트폴리오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기존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포트폴리오는 단순히 뭐 주식만 들어갔을 수도 있고, 주식, 채권, 펀드 뭐 이런 것들 많죠. 여러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포트폴리오인데 일반적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하실 때는 제가 이건 주린이 거기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실 때는 일반적으로 상승에도 베팅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 하락에 대해서도 베팅을 하셔야 돼요. 하락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종목들은 뻔합니다. 일반적으로 이거를 체크를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만 베팅을 하세요. 지수가 올라가니까 반도체가, IT가, 항공이, 뭐가. 이거는 하나도 준비를 안 하세요. 하락 준비하시는 분.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님들 스스로에게 한번 답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락에 대해서 준비하시는 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떨어지면 갈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포트폴리오를 기본적으로 구성을 할 때 상승에도 하락에도 준비를 합니다. 저 하락장에서 굉장히 강합니다. 뭐 제 입으로 이런 말씀 드린다고 못 믿으실 분들도 계실 테지만 전 미리미리 세팅을 다 해놔요. 여기도 그리고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지금 같은 시장, 그러니까 상승장에서는 하락에 대해서 굳이 준비를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러한 시장은 아시잖아요. 아시지 않으세요?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님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수가 왜 상승을 하지? 지수가 상승하는 게 그냥 마냥 무서운데 왜 상승을 하지? 3200을 가는데도 무서운데? 상승을 하는데도 무서운데? 무섭다고만 느끼시지 마시고 준비를 미리미리 하시면 되잖아요. 어떤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포트폴리오는 기본적으로 상승해도 하락해도 해지를 하셔야 되는 게 포트폴리오 구성이에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전략, 주식은 상승하는 것보다 하락하는 거에 더 많이 생각을 해보시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저는 종목을 고를 때 이 사실 수익을 말하다 해서 다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저는 어떤 종목을 고를 때 상승하는 것보다 하락할 가능성을 더 많이 염두에 둡니다. 이것들을 하나하나 지우다 보면 전략이 머릿속에 짜지거든요. 아, 주가가 내 마음대로 가지 않았을 때, 어떤 변수가 발생을 했을 때, 이런 것들 하나하나 지우면 주가는 자연스럽게 상승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내가 사면 올라가겠네. 반도체가 뭐가 좋다는데, 항공이 좋다는데, 방송에서 이게 좋다는데 상승만 보고 들어가시죠. 갈 길을 잃어요. 반대로 갔을 때는. 제가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지 아시겠죠? 거꾸로 갔을 때를 생각하면 이런 부분들을 지우면 자연스럽게 주가는 상승을 합니다. 이에 따른 전략, 뭐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이나 뭐 그런 것들 잘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어야 전략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하나만 고집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전략,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고심을 하시고 준비하셔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생각해볼만 하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미 많이 느끼고 계실 거예요. 이거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편하실 거고 이거를 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굉장히 지금 시장이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지금이라도 하시면 조금은 편해지실 거예요. 이건 감히 단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하신 분과 안 하신 분의 차이는 점점 커질 것이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투자의 팁으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상식을 깨야 수익을 낼 수 있다. 반대 방향, 지금 99가 매수를 하고 있는데 1%는 뭘 하고 있을까? 1%는 뭘 하고 있을까?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반대의 방향에서. 항상 반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사니까 나도 사야지. 이게 되시면 안 돼요.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실전 투자 AA입니다. 이 부분에 이제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심도 있는 내용이고, 제가 이제 주식을 공부할 때 처음에 조금 많이 시간 할애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사실 잘 깨시면 주식이 정말 쉬워요. 주식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어려우실 수 있는데 저도 매일매일 공부하는 과정이고, 근데 쉽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렵다라고 받아들이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을 어렵다, 너무 방대해, 공부할 게 너무 많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거꾸로. 주식이 쉬워야 될 이유는 없죠. 모두 다 전부를 걸고 싸우는 게임이고.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앉아서 손가락 클릭 딱딱 2번, 매도할 때 딱딱 2번, 딱 클릭 4번이면 남들 월급 벌 수 있고요. 자금이 좀 크신 분들은 연봉도 벌 수 있어요. 몇 초, 몇 분 만에. 주식이 쉬워야 될까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생각은 종이 한 장 차이고 항상 반대 방향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어느 정도, 지금 예시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어느 정도 와닿으시다면 마음을 조금 생각을 바꾸시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 어렵지만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구나. 저 전문가가 지금 쉽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쉬운지 드러나 보자. 근데 정말 쉬워요. 반대쪽에서 접근을 하시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입니다.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님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인데요. 일반적으로 투자를 하는 개인자분들은 뭐 저도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 저는 사실 그거를 빨리 깨달았고 빨리 바꿨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인데 내가 어떤 매매를 하는지 몰라요. 적을 알긴커녕 내가 나를 몰라요. 내가 일단 올라가서 사긴 샀는데 목표가가 어딘지 손절가가 어딘지 몰라. 난 손실 보고 그냥 팔고 싶지 않을 뿐이야. 이렇게 접근하시지 않으세요? 나를 먼저 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객관적으로 나를 열어두셔야 돼요.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투자는 뭐 매매, 매수, 매도 이런 걸 떠나서 사실 이게 99예요. 나를 있는 그대로 그냥 열어두셔야 돼요. 내가 매매를 실수를 했으면 누구 탓을 할 게 아니고 아, 이게 좋아 보여서 샀는데, 여기부터 틀렸거든요. 좋아 보여서 샀는 데가 아니고 좋으니까 산 거예요. 내가 분석을 했는데 좋으니까 샀다로 돼야 됩니다. 그리고 돈을 잃고 싶지 않으셔야 돼요. 돈을 물론 다 잃고 싶지 않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손절에 대해서 말씀을 삼가하셔야 돼요. 물타기라는 말을 삼가하셔야 돼요. 손절에 대해서 쉽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 종목에 대해서 사실 분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물론 막 고점 자리에서 단타 대응을 뭐 들어가셨다면 기술적으로 접근을 했는데 기술적이 아니다, 벗어났다, 내 예측 범위를 벗어났다, 그러면 손절을 할 수 있을지언정 일반적으로 끌어가는 과정에서를 말씀을 드린 거니까 잘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오로지 좀 대응하는 것만 포인트를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먼저 아셔야 돼요. 내가 왜 이 구간에서, 사실 뭐 손절하면 굉장히 속상하죠. 저도 속상해요. 그런데 속상해하는 것보다 내가 왜 이번에 이 자리에서 들어갔는데 왜 실패를 했을까? 왜 맞지 않았을까? 내가 봤던 관점은 이건데 사실 이렇게 생각하기에도 굉장히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데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번엔 이래서 저 방송에서 봤는데 뭐 어디 봤는데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이렇게 하실 게 아니고, 매매는 내가 했죠.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이걸 사라고. 내가 선택한 거예요. 거기부터 시작되거든요. 이게 되셔야 그 다음 적을 아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적은 사실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들만
들으시면 되거든요. 이거는 스스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저도 매일매일 하는 과정입니다. 저라고 이렇게 뭐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그냥 하지 않거든요. 저도 매일매일 이거는 내가 자리를 봤는데 이번에는 조금 틀어졌네. 왜 그랬을까? 이번엔 이게 맞았네. 맞았을지언정 다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운이 물론 실력이 될 수 있지만 이걸 완벽한 나의 실력으로 만드셔야 돼요. 사실 이거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니까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매일매일 이거를 조금씩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주식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근데 조금 마음 편히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보기보다는 이번에는 그러니까 가볍게 넘기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쌓이고 어느 순간 눈에 팍 띄는 그런 순간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계단형을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언어도 똑같고 주식도 똑같아요. 어느 순간 굉장히 실력이 하나도 안 느는 것 같아요. 뭔가 뭐 책을 보고 뭐 방송을 보고 이 전문가 저 전문가 뭐 여기 방송 저기 방송에서 말하는 거 다 들어보셔도 모르겠어요. 내가 매매하는 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렇게 점프 뛰는 순간이 와요. 그리고 또 옵니다. 한동안 또 아무것도 없다가 한동안 또 아무것도 없다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계단을 2단계, 3단계 그냥 건너뛰려고 하지 마시고 차분히 그냥 내가 할 걸 하시면 돼요. 도태만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방송을 하는 이유예요. 주식은 오래 살아남냐, 오래 살아남지 못하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포기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네. 어쨌든 실전 투자 이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평선의 정의를 새롭게 이 부분에 제가 사실 수익을 말하다 이제 첫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자, 61선, 121선 늘 많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차트를 조금 보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네, 차트를 보면 일단 기존에 뭐 그냥 코스피로 보면 재미가 없으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매도 대응을 했던 덕영산업이에요. 뭐 이 종목은 제가 하도 이제 귀에 닦지 않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아마 아실 텐데 제가 9월달 이 자리에 딱 전날 매수를 들어갔죠. 다음날 15% 정도 상승을 했다가 일단은 꼬리를 달고 밀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흘렀다가 이게 나이키자라고 저는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치고 올라갔어요. 뭐 저희 이제 가족분들은 뭐 60%, 70% 이상까지도 수익 실현을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뭐 이거는 제가 무료로 많이 말씀을 드렸죠.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 뭐 매매 시그널이나 작전 타임을 통해서도 어쨌든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잘 체크를 해보세요. 뭔가 이제 느끼셔야 되는데 이평선 관련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의 틀을 깨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반대 방향에서 항상 반대 방향 틀을 깨자라고 저는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전 시간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이평선 증자에 대한 틀을 깨자라고 말씀드렸고 자, 증자에 대해서는 제가 기존에 말씀을 드렸죠. 오늘 느끼신 분들 계시지 않으세요? 증자에 대해서? 자, 이거 증자 하면은 대한항공을 한번 보셔야죠. 자, 대한항공 관련해서 권리락이 떨어졌습니다. 이거 무슨 증자죠? 이거 유상증자예요.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님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유상증자인데 주가가 상승했네. 대한항공이니까 괜찮나? 유상증자는 악재라고 생각하셨다면서요. 무상증자는 호재이고 유상증자는 안 좋은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이거 매수하신 분들 계실 텐데 그쵸?
뭔가 이상하죠. 증자는 제가 기존에 말씀을 드렸죠. 틀을 깨시라.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지 마시라. 누가 심어준 건지 모르겠는데 뭐 증권사가 심어줬든 뭐 이런 리포트가 심어줬든 증자는 어떻게 활용이 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죠. 증자 관련해서는. 그렇죠? 예시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죠. 잘 보셔야 됩니다. 틀을 자꾸 깨셔야 돼요. 지금 시장에서 누가 만들어 놓은지 모르겠는 그러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깨셔야 돼요. 자, 그럼 이평선의 정의를 제가 깨드릴게요. 기존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차트가 이렇게 흐릅니다. 자, 이평선을 이탈을 했네요. 자, 이 자리를 한번 보세요. 61선도 이탈했고 121선도 이탈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 손절해야 되네요. 이평선의 정의. 뭐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 이평선을 지지하면 지지대로 작용을 하고 상단의 매물대로 작용을 한다. 여길 깨면 하락이 발생을 한다. 여길 깨면 또 하락이 발생한다. 이평선을 다 이탈했을 때는 뭐 240선 뭐 등등등등 이렇게 있겠죠. 깨면 안 좋은 거다. 손절을 해야 된다. 기술적 분석으로만 주식을 접근하시면 안 돼요. 자, 반대 방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세력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개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첫 번째입니다. 개인의 입장에서 이 이평선을 지지해줬으면 좋겠죠. 지지를 해주고 반등을 해줬으면 좋겠죠. 이건 누구의 심리죠? 개인인가요? 세력인가요? 개인의 심리죠. 이평선을 지지해주고 지지받고 더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상승해줬으면 좋겠고. 자, 그럼 거꾸로 내가 세력이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개인이지만 내가 세력이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물량을 모아갈 것인데 내가 여기다 몇백억, 몇천억을 쏟아 부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와요. 이평선을 지지해야 될까요? 제일 쉽게 개인들의 물량을 뺏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평선을 이탈시키는 거예요. 맞죠? 맞죠? 이평선을 지지해 줄 필요가 있나요? 내가 세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평선을 지지해 줄 필요가 단 1도 없죠. 뭐 사랑의 실천을 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누군가 반드시 이뤄야 되는 그러한 시장인데 총성 없는 전쟁터죠. 어쨌든 반대 방향에서 접근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기존에 덕양산업에 대해서 이때부터 말씀을 드리고 괜찮다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거 폭 자체가 얼마 안 되신 것 같으시죠? 이거 폭 이격이 발생할 때 마이너스 20% 이상 발생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20% 이상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크게 상승을 했죠. 상승하기 전에 이렇게 고를 파고 상승을 크게 해주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신지 아시겠죠? 이평선은 필요할 때 어느 정도 이탈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체크를 해보시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손절해야 될까요?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부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평선의 정의를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 부분이 처음엔 어려워요. 그리고 너무 기술적으로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 기술적인 부분이 다 맞아떨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세력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요즘엔 매체가 굉장히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뭐 유튜브나 여러 책자 같은 걸 보면 이 기술적인 분석 자체가 다 나옵니다. 딱 맞아서 떨어질 필요가 없어요. 딱 맞아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럼 다 타는 걸, 다 들어오는 걸, 어떻게든 속여야 되는 걸.
그럼 이 부분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덕양산업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손절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답답하신가요? 답답하실 필요가 없죠. 내가 매수를 하는 건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보고서는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손절이 아닌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하셨어야 되고, 어쨌든 이런 관점을 계속적으로 깨시라라고 말씀을 드린 거니까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항상 반대 방향에서 접근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고, 흔들리시면 안 돼요. 내가 어떤 종목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하셨다면 흔들리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물량이 얼마나 남아있는가. 세력들이 물량을 다 덜었을까? 그럼 쉽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마이너스 20 바닥권에서 종목들은 일반적으로 다져갈 때 마이너스 20, 30% 정도까지도 꺾어내요. 굉장히 겁내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이런 거는 상승을 하던 꼭대기 자리에서 마이너스 20%, 30% 이런 경험을 아마 가지고 계셔서 그래. 이렇게 떨어졌다가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70% 이렇게까지 경험하셨던 트라우마를 바닥권에 가지고 계시면 안 돼요. 자, 바닥권에서 마이너스 20%, 30% 우리가 항상 저점 매수를 하라고 하죠. 고점 매도를 하라고 하고, 바닥권에서 매수하시는 종목들은 마이너스 20, 30%까지도 떨어질 수 있어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몇백억, 몇천억을 매수를 했는데 세력들이 정말 빠져나가면 마이너스 20%, 30% 고작 떨어질까요? 그렇죠? 이 정도는 떨어져야 세력들이 빠져나간 거죠. 겁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자꾸 바닥에서 저점 매수, 분할 매수를 하라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반대 방향에서 항상 시야를 보시고 대응하셔야 된다는 부분이고, 일단 코스피와 코스닥의 차이를 이해하고 방향을 알아야 된다는 부분. 자,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제가 최대한 많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와 코스닥의 차이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방향을 아셔야 됩니다. 방향은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자금이 이동하는 방향, 뭐 코스피가 강세일 때도 있고 코스닥이 강세일 때도 있어요. 이 자금이 순환이 됨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해야 될까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자, 일단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상하, 코스닥은 좌우로 움직인다에 대해서 이 부분은 노트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코스피는 상하로 움직입니다. 코스닥은 좌우로 움직이고,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코스피는 상하예요.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예를 들어서 반도체 섹터가 움직인다. 코스피는 상하예요. 반도체 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자, 쉽게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이 떠오르시죠? 자, 쉽게.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갑니다. 뭐 하나마이크론,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도 있고. 쉬워요.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쉽게 뭐 낙수효과 이런 것들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올라가서 1차적으로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밑에 중소형주가 움직입니다. 자, 코스닥은 좌우인데,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거는 다음 주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 노트 남겨놓으시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하단 보시면은 오픈 채팅방 나가고 있죠. 노란톡. 네. 서울경제TV 수익을 말하다로 입장해 주시면 제 이런 부분들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도 상승하고 있고, 네. 지수도 좋은데 일단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고, 지금 시장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제가 계속적으로 설명 드릴 테니까 방송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편안한 밤 보내시고,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 최충성 전문가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